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정말 작은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같은 그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금숙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죠. 바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의 명의 세브란스병원 간담최외과 황호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혹시 의사가 된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의사 제가 딱 2000년 졸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횟수로는 지금 25년 됐고요. 이제 그중에 이제 외과 전문의로 일한 지는 이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이 췌장암 수술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제 외과 실습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 다른 과보다 수술방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너무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이제 외과 지원을 할 때 면접을 했었는데 이게 원로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외과를 선택했냐? 그래서 의사로서의 어떤 내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외과 의사로서 내가 은퇴를 하면 정말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외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정말 힘들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난치암, 대표적인 난치암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췌장암에 제가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로서 조금이라도 환자들한테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큰 결정을 잘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단 그 췌장, 교수님이 네. 전공하는 췌장이 이 어느 쪽에 있는지 좀 저희가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 있을 때 그 다빈치의 그 사람 팔 벌리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가장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센터를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으면 바로 거기가 췌장인데 명치랑 배꼽 사이에 있거든요. 정말 크기도 이제 각자 이게 손바닥을 쭉 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 크기도 비슷하고요, 길이도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끝부분 왼쪽은 이제 꼬리 부분이라고 해서 약간 옆으로 길게 뉘어져 있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건지 췌장암 생존율이 또 10%대이더라고요. 이렇게 췌장암이 왜 이렇게 악성암으로 꼽히는지. 복막 안에 있는 장기가 있고요. 가령 이제 위, 대장, 간 이런 장기들은 복막 안에 있지만 또 복막의 한 꺼풀 뒤쪽을 보면 후복막이라고 또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췌장은 또 후복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각 증상이 잘 안 나타나고요.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느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진행된 상태에서 많이들 발견이 되세요. 그런 좀 진단, 쉽게 말하면 조기 진단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췌장 자체, 암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성이 강한 암입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우리가 한 20, 30%밖에 못 보고, 나머지 80%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이렇게 좀 전이가 되는 분들이 한 절반, 그 중에 80%의 또 한 절반, 그 다음에 또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 장기를 침범해서 주변 장기라든지 혈관들을 침범해서 바로 수술이 어려운 상태, 그렇게 발견되시는 분들이 또 절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때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퍼센티지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한 자릿수의 생존율에서 이제 두 자릿수 10%대 이렇게 생존율로 올라가서 또 고무적이라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보면 한 20년간의 그게 성적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게 이게 2배는 됐지만, 아직도 한 15%, 16%? 과거 20년 전에 얼마였냐면 8%요. 그래도 2배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두 가지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외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의 영역을 보면 이제 항암제인데 저희가 199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한 20년 기간을 보면 저희가 췌장암에 썼던 이제 항암제가 사실 그 잼시타빈이라는 이제 한 가지 약제를 거의 20년 동안 표준 치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2010년대부터는 우리가 다학제 이제 요법으로 해서 한 4가지 약 또는 2가지 약을 이제 콤비네이션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한 2010년 이후부터 성적들이 조금씩 이제 좋아졌죠. 예, 좋아졌고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수술로 제거를 해야 이게 그렇죠. 더 네.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런 수술 술기라든지 또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하는 것들이 이제 좋아짐으로써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컨디션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그나마 생존율이 좀 향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췌장암 뭐 왜 생기나요? 많이들 질문하는데 네. 근데 명확하게 참 이게 질병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꼽을 수는 없거든요. 예. 고령이 되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모든 병에 취약하겠지만 특히 췌장암이 특히나 이제 그 나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췌장암이 점점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이제 당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하나 뽑자면 이제 가족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정리가 딱 되네요. 네,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췌장암이 좀 진단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 그래도 어떤 검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어떤 검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수술을 일단 해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워낙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늦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고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 위험군에 내가 속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나마 췌장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복부 CT가 복부 가장 CT?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복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 초음파를 1차적으로 많이 검사를 하시는데 사실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린 췌장이 이제 후복막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복막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가 뭐냐면 위랑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위랑 대장은 다 또 가스가 차 있죠. 근데 초음파는 취약한 게 뭐냐면 가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나요? 가스가 있어요. 네, 가스가 있을 때는 그 잘 투과가 안 돼서 췌장을 잘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내가 고위험군에 좀 속한다 이런 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복부 CT를 검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 수술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달라지는? 먼저 이제 뒤쪽 몸통 꼬리 쪽에 암이 생겼을 때는 그나마 좀 간단한 수술이 되는데 그러니까 췌장을 기준으로 해서 췌장 절반의 그 뒷부분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꼬리 췌장의 꼬리 쪽. 근데 꼬리 끝에는 또 뭐가 있냐면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 그래서 비장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내 몸의 오른쪽, 즉 머리 쪽에 있는 췌장암일 경우에는 그건 좀 수술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앞쪽은 췌장이랑 십이지장, 그 다음에 담낭, 담도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췌장만 절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췌장의 절반의 앞쪽과 붙어 있는 십이지장, 담낭, 담도를 다 한꺼번에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다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췌장에서 췌장액이 또 흘러가야 되고 담도를 자르면 담즙이라는 또 소액이 흘러가야 되고 십이장을 자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십이장이 절제되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췌장과 담도와 또 위를 연결해야 되는 또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수술이 됩니다. 세브란스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최초로 중입자를 도입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또 췌장암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환자에게 중입자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그 효과는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중입자 치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세요. 수술 못하는 분? 수술을 못하시는 분들이 일단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이가 있으셔서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는 이제 국소 진행형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조직을 장기를 이미 침범해서 수술로서 기술적으로 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국소 진행형 췌장암일 때 중입자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이가 있을 때는 중입자라는 거는 우리가 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국소 치료. 그러니까 수술로 장기를 뗀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중입자 치료처럼 한 곳만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를 국소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전신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 치료, 이제 항암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이가 있을 때는 중입자에 해당하는 국소 치료 그 부분만 사실 중입자 치료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있는 분들은 일단 안 되고. 네.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 중에 국소 진행형일 때 우리가 중입자를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기관이 작년 2024년 5월 말부터 제가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 한 누적 환자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치료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한 2, 3년의 어떤 팔로업 기간이 사실 필요해서 지금은 어떤 성적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좀 더 그런 치료 경험이 좀 누적이 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결과들은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췌장암은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재발이 된 경우에는 어떤 또 치료 전략을 택해야 되는지. 저희가 재발률이 50% 절반보다 사실 더 많거든요. 한 70%. 우리가 한 1, 2년 사이에 한 50%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재발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항암제밖에 답이 없습니다. 재발된 병변을 다시 수술로서 제거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발되는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이게 가장 많이 재발하는 데가 간이거든요. 근데 간 쪽으로 많이 재발하는데 재발하는 또 부위와 패턴이 조금씩 다 틀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간에 뭐 하나나 두 개 병변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다발성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술로서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췌장암 그 수술 후에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췌장암 치료라는 게 수술로서 끝나는 질환이 결코 아니고 항암제를 또 충분히 잘 받으셔야 그나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을 가장 강조하고 또 환자분들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영양 상태, 그 다음에 근육량. 이런 게 정말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영양 상태와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생존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항암제 치료를 잘 견디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 노력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운동이고 특별히 뭐 이런 헬스장을 끌어서 운동하실 필요 없이 그냥 뒷산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건강관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또 일반인을 위해서 좀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 3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금주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적당하게. 사람마다 너무 틀리겠지만. 금주는 좀 너무 어려워. 뭐 한두 잔, 뭐 와인 한두 잔, 뭐 막걸리 한두 잔, 뭐 기분 좋게 드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한 음주를 좀 피하시고 흡연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췌장은 쉴 새 없이 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 K씨 52세고요.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췌장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사실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거는 아까 이제 음주, 이게 사실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급성으로 췌장염이 왔다가 그걸 치료받고 또 괜찮아지시면 또 음주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가게 되고, 또 유전성 췌장염, 드물지만 또 네. 있습니다. 그렇게 유전성 췌장염 걸린 분들이 또 만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뭐 한국 사람들한테 좀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만성으로 췌장염이 되다 보면 췌장암의 이제 위험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 직장인 K씨 44세인데 당뇨병이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네. 많이들 걱정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 당뇨병 당뇨 워낙 있으신 분들이. 흔하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당뇨라는 게, 당뇨 자체가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췌장암이 생기면서 이게 기능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당뇨가 생기는지,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췌장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건 또 사실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당뇨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고령에서 좀 새롭게 생긴 당뇨라든지, 그렇죠. 또 가족력이 없는데 나만 이제 당뇨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마른 체질에 당뇨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좀 최근 들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또 조기에 인슐린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다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네. 좀 해야 되겠네요. 직장인 L씨 55세고요. 집안에 췌장암 환자가 있어서 췌장암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네.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질문 주셨어요. 네. 부모님 중에 한 분 있으면 가족력이 있다라고 사실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족성 췌장암은 사실은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있을 때, 직계 가족 중에 네, 2명 이상. 네. 우리가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전체 인구의 어떤 가족성 췌장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10% 정도 미만입니다. 전체 인구. 췌장암 환자, 전체 췌장암 환자 환자에 중에 대해. 가족성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한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계 가족에 내 부모님 중에 한 분, 또 내 형제 중에 형제 자매 중에 한 분 이상 이 췌장암이 이제 있다 하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가장 정확하게 췌장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복부 CT를 예,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황호경 교수님이 평소 진료 때 사용하고 있는 혹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좀 고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 자입니다, 자. 예, 자. 자네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펠로 때부터 사용하던 자인데, 사용 용도는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이제 장기가 적출이 되잖아요. 네. 예, 그 췌장 장기가 적출이 되면 우리가 스페시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스페시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가 어떻고 암의 크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저희가 사진상에서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자를 놓고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자입니다. 모든 췌장암 수술이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네, 혼자 남아서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 자를 보면 저도 이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먹는 것처럼. 같은 그런 네. 기분이 좀 드는데, 제가 이게 펠로 시절에 수술 끝나고 이 사진들을 이렇게 다 찍는 과정이 거의 1시간씩 걸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종양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2cm, 3cm 정도. 네. 굉장히 작죠, 2cm, 3cm. 그쵸.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네. 그렇죠. 야, 이게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정말 작은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또 지탱하는 것 역시 굉장히 작은 거다. 예, 그런 작은 건강의 루틴의 실천이 우리를 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췌장암 환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큰 병을 진단받으시고 많이들 당황하시고 오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의료진들을 만나서 또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고
어렵지만 희망을 좀 가지셔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의료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 내가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가 예전에 또 그런 연구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 중에 가족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제 서포트, 그분들의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네, 그런 게 그런 환자들을 또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가족분들도 열심히 또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암으로 진단된 분들을 열심히 좀 보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절망적인 거에 빠져서 너무나 이렇게 디프레션 돼 있으신 것보다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뵈면 좀 예후가 좋고 잘 견디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췌장암에 대한 여러 이제 의학적인 얘기들과 또 교수님의 네. 얘기까지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